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드는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띄워봤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환경에서 테스트 용도 이런 거라고 하면 서버를 실제로 이제 하나만 띄워서 운영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프로덕션 환경이 되면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가용성 문제잖아요. 실제 서비스 중인 프론트엔드 서버라든지 백엔드 서버라든지 혹은 DB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걔가 죽으면은 항상 장애가 일어나 버리는 거. 그래서 그 장애 상황을 대비를 하고자 역시 쿠버네티스에서도 레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파드들의 복제본을 만들어 두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수의 파드 복제본이 항상 실행되도록 보장을 합니다. 이게 아까 쿠버네티스에서 선언적인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드 복제본 수를 유지를 하고요. 파드 장애 시 이제 자동 복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셀렉터로 관리할 파드를 식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물 예제가 있습니다. API 버전이 이번에는 apps/v1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kind는 replica set이라고 하는 아까 kind 파드에서 이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메타데이터 이렇게 이름과 라벨이 있고요. 스펙이 아까 파드에서 봤던 거랑 좀 많이 다르죠. 스펙은 바로 컨테이너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replica라고 하는 어떤 숫자로 된 이게 아마 파드 3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셀렉터라고 해가지고 매치 레이블이 앱 엔진엑스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메타데이터의 라벨에 앱 엔진엑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템플릿 아래 스펙 해가지고 컨테이너스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레플리카 구조에 이해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이 있는데 메타데이터 레플리카 셋 자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거고 스펙에 있는 레플리카 수는 유지할 파드의 수, 그 다음에 셀렉터는 관리할 파드를 식별하는 조건이 되겠고 템플릿은 새 파드 생성 시 사용할 템플릿. 그래서 파드 스펙, 여기 스펙부터는 저희가 파드에서 썼던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릿 같은 거를 정의를 해두고 이 템플릿을 기준으로 레플리카는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템플릿 아래에는 실제 파드에 스펙이 들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실제로 뭐를 안 했죠? 아까 봤었던 리소스 리밋 리퀘스트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없이 해도 실행은 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게 좀 중요해진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레플리카 셋 자체를 이렇게 배포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있느냐? 그 다음에 이야기할 디플로이먼트 때문에 이게 또 있는 겁니다. 실습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실습을 하면서 여기에 설명해 보시면은 유지할 파드의 수 이런 게 있었고 앞쪽에는 파드 복제본이 항상 실행되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플리카 셋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플리카 셋을 실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겠죠. 아까 밖에서 봤던. 그러면 실제로 kubectl get 파드 이렇게 해보시면은 3개의 파드가 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이름이라고 해서 nginx replica set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름은 ngin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nginx replica se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파드의 이름은 레플리카 셋의 이름을 따르는구나. 근데 뒤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랜덤하게 붙이는 값인데 이 3개가 생기면 똑같은 이름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구분짓기 위해서 붙이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동일한 오브젝트는 유일하게 하나의 이름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 내에서 만약에 이름이 겹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3개가 거의 동시에 실행됐나 봐요. age도 16초로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복제본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프론트엔드라든지 백엔드 혹은 DB 이런 것들을 실제 여러 개 이중화를 하려고 하면 막 세팅 힘들게 잡아야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바로 복제를 해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이 레플리카 셋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kubectl get replica set 이렇게 해주시면은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nginx replica set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desired 우리가 요구하는 게 3개 현재 상황 3개 파드 잘 떠 있고 ready도
3개인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좀 줄임말이 있습니다. kubectl get rs 이렇게. 실제로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레플리카 셋 다 쓰기가 힘들죠. 그럼 도대체 이 줄임말은 어떻게 찾느냐? kubectl get이 아니고요. API 이렇게 해보시면은 늘릴까요? 창을. 그러면은 여기에 실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숏네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레플리카 한번 찾아볼게요. 레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숏네임은 rs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짧은 이름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드 3개 생성된 건 아까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파드를 하나 삭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삭제를 하기 전에 상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watch kubectl get 파드 이렇게 하면은 2초에 한 번씩 계속 kubectl 파드 명령을 날리고 있습니다. 실제 파드가 계속 3개가 이렇게 있죠. 이 중에 하나를 이름을 복사를 해가지고 kubectl delete 파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한번 써줘 볼게요. 28kgf라고 하는 애를 삭제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터미네이팅 됐다가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bm9ve 라고 하는 얘를 kubectl delete 파드 해서 요걸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바로 삭제가 되고 새로운 또 파드가 하나 더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age 7초짜리 여기 보이시죠? 9초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정의한 그 내용을 계속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게 바로 쿠버네티스에 있는 선언적인 운영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API 서버가 etcd가 그리고 스케줄러가 계속 이런 변경사항을 감지를 하고 실제 상태와 디자이어드한 정의된 상태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해가지고 all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파드를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죽여버리면 실제 파드가 다 죽고 다시 살아나요. 여기 보시면 동시에 지금 다시 살아난 거 이름이 다 바뀐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죽인다고 해도 레플리카 셋이 있으면 레플리카 셋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얘네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냥 run 명령으로 이렇게 날렸어요. 이렇게 이제 파드를 하나 만들면 이 파드는 쿠버네티스에서 좀 특이하게 파드 자체는 지우면 다시 살아나진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죽어버리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delete 파드 all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 날아가고 하지만 여기 레플리카 셋에 묶여있는 파드들은 다시 재시작되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레플리카 셋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요 레플리카 셋을 지우는 kubectl delete rs 레플리카 셋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적어주거나 아니면은 아까 요거 없이 다시 f에 example 다시 f에 example의 레플리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명령어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해서 지워보겠습니다. 레플리카가 지워지고 파드도 이렇게 같이 지워진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레플리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클러스터를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예전이랑 많이 달라지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실제 프로세스가 정말 죽었을 때 얘를 다시 되살리고 이런 거를 많이 하기보다는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는 환경인 건지 내지는 대개를 띄우기를 요청을 했는데 뭐 하나만 띄워져 있다거나 다른 애들은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트러블 슈팅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쿠버네티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면 디플로이먼트로 많이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건 왜 있느냐? 레플리카만 있으면 되지. 디플로이먼트는 레플리카를 관리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레플리카 셋이 하는 역할은 파드의 개수를 유지시켜준다면 그 상위에서 디플로이먼트는 레플리카 셋을 관리를 하면서 롤링 업데이트 같은 걸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롤백, 스케일링, 일시 중지, 재개 이런 역할을 좀 하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분리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자, 그래서 계층 구조는 디플로이먼트가 사실 최상위의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 레플리카 셋, 그 다음에 파드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예제를 보시면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애 이름이 이제 kind가 정의가 되어 있고 API 버전은 apps의 v1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이름과 라벨이 있고요. 스펙이라고 해서 레플리카스 역시 3개. 그 다음에 셀렉터 요거는 되게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거기 아래 템플릿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거하고 굉장히 흡사한데 중간에 이게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업데이트 전략에 대한 거를 명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옵셔널이라서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업데이트 그 전략은 타입으로 롤링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타입 중에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전체 파드를 한 번에 다 삭제를 하고 다시 띄우는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롤링 업데이트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쿠버네티스에서도 기본값을 요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롤링 업데이트의 이제 옵션들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롤링 업데이트 전략에 해서 맥스 서지, 맥스 어베일러블 뭐 이렇게 있는데 맥스 서지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레플리카 수 대비 초과 생성 가능한 파드의 수입니다. 저희가 롤링 업데이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엔진엑스 1. 저희가 27 버전을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뭐 개발을 해서 1.28 버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28 버전에 대한 이미지 스펙을 여기에 이제 좀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컨테이너를 하나씩 죽이고 또 새로 띄우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맥스 서지를 1로 지금 해두게 되면은 실제 파드가 3개가 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뜨는 것까지 허용을 하겠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3개가 실행 중일 때 업데이트를 하면서 하나 정도는 실행 중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장하는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잘 조합을 해서 쓰는 건데 컴퓨팅 파워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맥스 서지 값을 줘가지고 더 늘어나는 거를 허용을 해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컴퓨팅 파워가 없다고 하면 맥스 서지는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맥스 어베일러블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씩 죽으면서 새로 뜨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씩 죽게 되면은 실제 트래픽을 받는 서버들이 줄어들게 되니까는 부하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어플리케이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디플로이먼트를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속 이렇게 한번 와치로 띄워둘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kubectl apply 이렇게 해서 하면은 금세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되게 빠르게 3개의 파드가 동시에 떴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엔진엑스 이미지가 이미 로컬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뜨는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엔진엑스 이미지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긁어오는 시간 동안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개가 떴고 파드 이름을 잠깐 한번 좀 볼게요.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데 엔진엑스 레플리카 셋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이름인데 레플리카 셋은 바로 이렇게 다시 하나가 붙어서 뭔가 이상한 글씨들이 붙었는데 요번에는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요 이름은 저희가 정해놓은 거고 거기에 뒤에 뭐 이상한 난수 같은 게 붙었고 또 붙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요거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얘가 뭐냐? ctl cat rs 이렇게 해보시면은 디플로이먼트가 관리하는 레플리카 셋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계층이 이제 보이시죠? 디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레플리카 셋, 그 다음에 파드 레벨에는 이름을 다 다르게 이렇게 달고 있는 상태다. 요 이름만 보고도 얘가 디플로이먼트인지 뭐 혹은 또 레플리카 셋인지 뭐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kubectl get deployment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만든 디플로이먼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역시 아까와 비슷하게 이렇게 업투데이트, 어벨러블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레플리카 셋에서는 desired, current, ready 이렇게 보였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총 3개를 띄우기를 원하는데 그 3개가 잘 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약형으로 해서 kubectl get deploy 이렇게 해서도 똑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kubectl get deploy 마이너스 deploy 이름 nginx deployment wide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상세한 정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 뭐 쓰는지 그 다음에 라벨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셀렉터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름 뭐 이런 것들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레플리카 셋 아까 저희가 한번 확인했고 파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 구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디플로이먼트를 쓰는 이유는 롤링 업데이트 때문에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롤링 업데이트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가 있는데 이렇게 사실 잘 하진 않아요.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 실습 때문에 여기 쓰는 겁니다. 자, 명령어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보시면 근데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좀 잘못된 건데 1.27이 아니라 1.28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야물의 명세에 엔진X 1.27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1.27로 하면은 아무 변화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아무 변화가 없죠. 이게 뭐냐? 이미 엔진X 버전 1.27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PI 서버에 얘를 던진다고 해도 etcd랑 비교해보니 그대로 1.27이네? 변경사항이 없네? 그러면 아무 작업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1.28로 이렇게 엔터 해보시면은 오른쪽에 뭐 많이 바뀌죠. 컴플리트도 됐다가 뭐 펜딩 뭐 이런 이상한 말도 떨어지고 막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실제 파드를 이미지를 교체를 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kubectl set 이미지를 정할 거다. 어떤 이미지?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오브젝트 그리고 그 이름인 엔진X 디플로이먼트 해서 기존의 엔진X라고 하는 컨테이너의 이제 이미지를 얘로 정하겠다. 1.28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그에 아마 없을 거예요. ABC 이런 거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두 개는 이전 거가 돌고 있고요. 두 개는 이미지 풀 에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해당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진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올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미지 풀백 오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쿠버네티스가 얘를 계속 재시작을 하거든요. 이거 이미지 못 가져오는데 다시 시도. 이미지 못 가져오는데 다시 시도.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파드가 그럼 4개인 상태잖아요. kubectl get deployment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를 엔진X ABC로 했더니 지금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이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3개 중에 2개만 정상 작동한다. 이 상태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이 옵션 때문입니다. 맥스 서지하고 맥스 언어벨러블. 자, 무슨 소리냐? 하나 더 생성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가 죽어 있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요 2개가 지금 이런 상태에 놓인 거예요. 제대로 이게 생성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얘네는 계속 API 서버가 계속 재시도를 하고 그럼 나머지는 업데이트를 하기는 해야 되는 애들인데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상황인 거죠. 이 제대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인 거니까. 어쨌든 작동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1.27로 혹은 28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이지를 보시면 2개는 그대로 계속 가고 있고 새로 생긴 애가 지금 이제 13초, 15초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롤백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롤백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kubectl rollout history 요게 있어요. 요 명령어를 쳐보시면은 지금 리비전이라고 해서 뭐 1, 3, 4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뭐 이상한 작업들 좀 해가지고 이렇게 쌓였어요. 제가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좀 배포를 해볼게요.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좀 지우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삭제가 됐죠.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를 다시 좀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명령어 rollout history 요 명령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리비전 해가지고 첫 번째 상태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kubectl set 이미지 그죠? 요거를 저희가 1.27이었던 애를 1.28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이제 변경이 일어날 거고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네. 두 번째 이렇게 내용 있죠. 그 다음에 체인지 커즈 이런 거 써줄 수 있는데 딱히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여기 커즈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태 이렇게 된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전 상태로 롤백하는 방법은 얘입니다. kubectl rollout undo 하고 디플로이먼트인데 엔진X. 예를 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뭐가 장애가 터졌어요. 그럼 빨리 전 상태로 되돌려야 되겠죠. 그때 이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rollout history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 2, 3 이렇게 돼 있죠. 요 3이 다시 1번으로 돌아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kubectl get rs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레플리카 셋이 2개가 있어요. 요게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관리를 하는 레플리카 셋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버전별로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두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특정 버전으로 언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1번 히스토리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은 1번에서 2번으로 왔고 2번에서 되돌리면서 1번이 3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2로 이렇게 하면은 되돌아가겠죠.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2로 되돌아가면서 2가 아마 여기 레플리카 셋이 뒤에 F4로 끝나네요. 실제로 요거도 F4로 끝나는 거. 그래서 그 전 레플리카 셋을 되살려 오면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롤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요 명령어
롤아웃 스테이터스를 통해 가지고 요 상황을 살펴보면은 디플로이먼트 엔진X 디플로이먼트가 successfully rolled out 되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롤백도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쿠버네티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이 뭐랄까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에는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는 되게 쉽게 이 이미지를 교체를 하고 띄었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스케일링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토 스케일링은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수동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저희가 쿠버네티스에서 지금 이 디플로이먼트는 총 파드를 3개를 띄웠는데 얘가 막 트래픽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서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수평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념적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kubectl 스케일 하고 디플로이먼트 이름 그 다음에 레플리카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지금 5개로 지정을 해주면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컨테이너 2개가 더 떠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총 5개로 늘어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해보는 거 kubectl get deploy 해보시면은 5개로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팟은 옆에 계속 오른쪽에 보고 있으니까 굳이 명령어 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3개로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를 해버리면은 지금 다시 3개로 이렇게 돌아간 걸 확인을 해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야물 파일을 업데이트해서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요 파일이 있잖아요. 이 파일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이런 것들을 바꿔서 다시 kubectl apply를 할 수도 있고요. kubectl edit이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고 그러면은 요거는 야물 파일을 직접 편집하는 게 아니라 etcd에 있는 그거를 직접 편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플리카를 10 이렇게 해볼까요? 개로 바꾸고 그 vi 편집기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esc 누르고 wq 이렇게 해주시면은 컨테이너가 이런 식으로 쫙 늘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늘려볼까요? 30 이렇게 늘려볼까? 이게 아마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길걸요? 자, 30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러닝도 있는데 펜딩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아까 엔진X의 야물 파일을 보시면 리소스 리밋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 노드의 컴퓨팅 자원을 넘어가게 되면 쿠버네티스에서는 얘를 펜딩 상태로 이렇게 잡아둬요. 그래서 리소스가 나만 여유가 생길 때까지 대기 상태에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ubectl get describe로 볼까요? 파드 해서 요 파드 이름 펜딩인 파드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describe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왜 이게 스케줄 페일 됐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CPU 뭐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얘를 제대로 배치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케줄러가 상황을 살펴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다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케일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로 명령어로 줄여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edit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apply라고 하는 요 명령어를 통해서 deployment의 요 레플리카 셋 자체 이 파일 자체 정의된 파일 자체를 저희가 5개로 이렇게 바꾸고 kubectl apply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바뀌는 걸 보실 수. 근데 얘는 지금 좀 다른 거 보이시나요? 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게 바뀌는 이유가 사실 뭐 때문에 바뀌었냐면 이 아마 컨테이너 이미지 버전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아까 1.28 버전으로 되돌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플리카를 만약에 여기서 뭐 7개로 이렇게 다시 늘려서 어플라이를 해보시면은 기존의 거는 유지를 하면서 새로 이렇게 또 생성이 되죠. 그래서 아까 싹 다 바뀐 이유는 이미지가 바뀌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저희가 스케일 명령어를 통해서 스케일링 하는 거랑 똑같은 작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로드라고 해서 뭐 데몬셋, 스테이트풀셋, 잡, 크론잡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데몬셋이라고 하는 것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노드에 하나하나씩 띄워놓는 것이 있거든요. 노드에 균등하게 분산돼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하는데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잘 안 쓰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로그 수집 에이전트라든지 그 다음에 모니터링 에이전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러그인들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데몬셋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풀셋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상태를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DB 같은 거가 있을 수 있겠죠. 컨테이너는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 그 내부에 있었던 기록들이 다 휘발이 돼버리고 근데 DB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풀셋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볼륨이라고 하는 걸 붙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PV, PVC 뭐 이런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저장을 해야 되는 상태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애들은 이 스테이트 풀셋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잡과 크론 잡은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잡은 하나 이상의 어떤 내가 수행해야 될 일을 파드 형태로 실행하는 것이고요. 크론 잡은 주기적으로 그거를 실행을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타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나서 또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실습 내용 마무리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크게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첫 시간에 좀 복습을 했죠.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노드에 대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오브젝트가 뭐다? 야물 파일로 선언적으로 관리되는 뭐 어떤 객체들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파드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쿠버네티스에서 컴퓨팅 자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애를 살펴보았습니다. 파드는 내부적으로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고 이 컨테이너를 하나 이상 그래서 2개, 3개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그러면 이 컨테이너들을 대표하는 IP를 파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컨테이너는 포트 정도 수준으로 서로 통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플리카 셋이라고 해서 파드의 복제본을 관리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레플리카 셋의 상위에 존재를 하는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게 있고 얘는 레플리카 셋을 관리하면서 롤링 업데이트와 롤백, 스케일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 환경에서는 파드를 하나만 딸랑 배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레플리카 셋만 또 배포하는 경우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디플로이먼트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디플로이먼트로 배포를 하게 되면 디플로이먼트의 레플리카를 1로만 설정해 놓아도 파드가 삭제되었을 때 다시 재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플로이먼트를 쓴다. 그 어떤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외에 kubectl get 명령어 오늘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드, 디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레플리카 셋 이런 것들을 실제 조회를 해봤고 디스크라이브를 활용을 해보기도 했고요. 어플라이를 통해서 파일을 API 서버에 던져서 리소스를 생성하기도 했고 아까 팩을 좀 바꿔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edit 명령을 써서 라이브하게 수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관리하는 방법 롤아웃, 스테이터스, 롤아웃 히스토리, 롤아웃 언두 그 다음에 스케일 이런 명령을 사용을 해가지고 디플로이먼트를 관리를 했죠. 그 다음에 로그랑 그 다음에 exec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실제 파드에 직접 들어가서 혹은 파드에 떨어지는 로그를 확인을 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3주차인데 VM 세대를 활용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한번 구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 노드 하나와 워커 노드 2대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게 어떤 거다 정도는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쉘을 한번 돌려볼까. 그리고 사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시간이 되면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쉘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NI라고 하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 중에 실리움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설치를 해서 또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고 자료, 공식 문서들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